따스한 봄 햇살이 나른하게 내리쬐는 오후,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을 험상궂은 표정의 젊은 남자, 진우가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진우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불량배 두목으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보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항상 덥수룩하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한층 더했다. 진우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오른팔 태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진우보다 한 살 어린 태식은 진우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바치는 친구였다. 둘은 동네를 순회하며 가게마다 들러 돈을 거뒀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가차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골목길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진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진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주변 가게들을 훑어보았다. 이 동네 거의 모든 가게가 그에게 매달 보호비를 내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다. 형님, 오늘은 어디부터 돌까요? 태식이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먼저 김씨네 편의점부터 가자. 저번에 돈이 모자란다고 징징댔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해야지. 진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편의점으로 향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진우와 태식을 보고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진우의 이름은 이 동네에서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진우와 태식은 어김없이 동네 편의점을 돌며 보호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편의점 주인 김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다른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봉투를 받아 안을 쓱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챙기셔. 안 그러면 이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태식은 옆에서 껄껄 웃으며 과자 진열대에서 과자 몇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집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이런 일상은 진우와 태식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동네에서 진우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작년에 보호비를 내지 않겠다고 버텼던 철물점 주인은 가게가 쑥대밭이 되고 자신도 병원 신세를 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기 때문이다. 진우와 태식은 편의점을 나와 다른 가게들도 차례로 돌았다. 식당, 세탁소, 문방구. 모든 가게 주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어떤 이는 손을 덜덜 떨었고 어떤 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진우를 대했다. 돈을 다 걷고 난 후 두 사람은 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태식이 맥주잔에 소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형님, 요즘 수입이 좀 줄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손을 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진우의 시선이 골목 끝에 있는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동네 노인정이었다. 저기 노인정은 어때? 매달 꼬박꼬박 연금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 있는 곳인데 우리가 아직 노인들한테는 보호비를 걷지 않았잖아. 태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노인정이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서 보호비를 뜯는단 말입니까? 괜찮아.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항도 제대로 못해. 특히 저기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매달 노령연금 두둑하게 나온다던데. 우리가 노인들 안전을 책임져주는 거니까 보호비 좀 받아야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요. 태식이 망설이며 말했다. 진우는 태식의 어깨를 꽉 잡았다. 돈은 돈이야. 누구한테서 받든 상관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동네 사는 이상 우리 세력권 안에 있는 거라고. 그동안 너무 봐줬어. 태식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진우의 말에 거스르는 것은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우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영역, 더 많은 돈을 원했고 그 욕심은 끝이 없어 보였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진우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진우의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일찍 노인정에 가서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몇 명이나 있는지, 보호비를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지 말이야. 진우가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다음날 노인정을 습격하여 노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매일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80살 넘어 보이는 순자 할머니였다. 동네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매달 상당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진우는 노인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그 연금의 상당 부분을 가로챌 심산이었다. 할머니들도 이제 우리한테 보호비 내야 할 때가 왔어. 매달 연금 받는 노인들이 우리 구역에 사는데 당연히 우리가 챙겨줘야지. 안 그래? 진우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태식은 소주잔을 비우며 머뭇거렸다. 그래도 할머니들을 위협하는 건 좀. 어차피 돈만 순순히 내면 해코지야 안 할 거잖아. 우리가 그냥 돈만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우리도 좋고. 소주잔을 단숨에 비운 진우는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내일이면 우리 세력이 더 커질 거야. 노인들도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기 시작하면 이 동네는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지. 진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는 자신이 곧 만나게 될 지팡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감에 찬 진우는 이미 머릿속으로 내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겁에 질려 연금에서 돈을 꺼내 보호비를 내밀고 자신은 당당하게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챙겨 넣는 모습을 상상하며 입꼬리를 올렸다. 순자 할머니의 연금을 노리는 동안 태식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서 소소하게 보호비를 거둘 계획이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진우의 가슴은 설레기까지 했다. 이제 이 동네 노인들까지 자신의 세력 아래 들어오면 진우의 입김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생각에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벌컥벌컥 들이켰다. 좋아. 내일 아침 일찍 노인정으로 간다. 노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할 때쯤이면 딱 좋을 거야. 진우가 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식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 있었지만 진우의 결정에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우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노인정에서 얼마를 거둘지, 어떻게 압박할지, 저항하는 노인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생각해 두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변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동네 노인정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들은 삼삼오오 모여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었고 할머니들은 한쪽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석 창가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여든이 훌쩍 넘어 보이는 순자 할머니는 항상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또렷하고 강인해 보였다. 할머니는 몇 년 전 이 마을로 이사와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 동네 사람들에게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노인정 안은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가득 들어와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모여 앉아 손주 자랑부터 시작해서 동네의 이런저런 소식까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팡이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옆에 놓여 있었고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 속에 깊은 내면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차만 드시면서 창밖만 보고 계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 할머니가 살갑게 말을 걸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좋지 않나?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단다. 아이고,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깊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박 할머니가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구나. 다른 할머니들도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예전에 대체 뭘 하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서 궁금하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별거 아니란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지. 할머니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순자 할머니를 마음속으로 존경했다. 할머니는 항상 침착하고 지혜로웠으며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노인정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우와 태식이 들이닥쳤다. 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노인정 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의 손이 멈췄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희는 이 동네를 관리하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보호비를 받을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진우와 태식은 의기양양하게 노인정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곳에 와서 행패여?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진우는 그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 동네에서 저희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우리는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가게들도 다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고 있고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차례입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다.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빠듯한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형편이었기에 보호비를 낸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태식이 빈 봉투를 꺼내 들고 한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다음 주까지 다 모아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한 분당 5만 원씩입니다. 연금 받으시면 충분히 내실 수 있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의 다른 노인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연금으로 겨우 약값의 병원비 내고 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진우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안전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법이죠. 어르신들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는 건데 5만 원쯤이야 아깝습니까? 노인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그러자 갑자기 깊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일제히 향했다.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비웃으며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 저희는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중 일부만 저희에게 보호비로 내주시면 앞으로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않고 진우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이 나이 먹도록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놈들 수없이 많이 봤다. 썩 꺼지거라. 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그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대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든 할머니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봐요, 할머니.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은 채 지팡이를 꼭 잡고 서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이상하리만큼 강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진우는 그저 고집센 늙은이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노인들에게 돈이나 뜯는 못된 짓은 그만두고 어서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라.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실소를 터뜨렸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협하시는 건가요? 이거 정말 재밌네요. 예.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누구도 선뜻 순자 할머니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진우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거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죠? 한번 부러뜨려 볼까요? 그 순간 노인정 문이 다시 열리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안으로 들어왔다. 앳되고 맑은 눈망울의 고등학생 수민이었다. 수민이는 매주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수민이는 눈앞에 펼쳐진 험악한 광경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무슨 일이세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수민이에게로 향했고 그 순간 진우와 순자 할머니의 팽팽한 대립은 잠시 멈추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순자 할머니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민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노인정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수민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험악한 분위기의 남자들과 겁에 질린 할머니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할머니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았다. 수민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정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청소도 돕는 마음씨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수민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다.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수민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매주 오는 날인데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러 왔어요. 진우는 수민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아가씨, 지금은 어른들끼리 중요한 얘기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어때? 수민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태식에게 눈짓을 보냈다. 태식이 곧바로 수민이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민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노인정 안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감 넘치게 변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식에게 눈짓을 보냈다. 태식이 수민이 쪽으로 위협적으로 걸어가자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단단히 짚었다.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힘없는 노인이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손살같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지팡이를 잡아채려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순자 할머니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어 진우의 손을 피했고 동시에 지팡이를 재빠르게 휘둘러 진우의 발목을 걸었다. 진우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볼썽사납게 넘어졌다. 태식이 놀라서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할머니는 지팡이를 능숙하게 돌려 태식의 복부를 가볍고 정확하게 찔렀다. 태식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컥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리고 말았다. 노인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민이의 눈은 휘둥그렇게 커졌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진우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 끝을 진우의 목에 정확히 겨누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경험,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내 놈, 어미 배 속에서 나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감히 어른에게 이리 버릇없이 구느냐.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말에 노인정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우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에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항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온 진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바닥에 누워있는 진우를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늙은 어르신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노련한 무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날카롭고 단호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런. 어떻게 할머니가. 진우는 충격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천천히 거두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발길을 들이지 마라. 다음번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태식이 진우를 부축해 일으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이제 그만 가시죠. 저 할머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지만 지금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살기등등하게 노려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이렇게 무력하게 물러나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이런 개망신은 처음이야. 진우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태식은 진우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를 밖으로 이끌었다. 형님, 지금은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정을 나서기 전 진우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건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두 사람이 노인정을 나간 후 모두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수민이의 눈에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할머니의 놀라운 능력에 수민이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할머니. 수민이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목격한 일이 너무나 놀랍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순자 할머니는 수민이를 향해 잠시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지?
수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재주를 배우게 된단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엄청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방금 본 광경을 쉽사리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순자 할머니, 대체 어떻게 저런 젊은 깡패들을,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저 오래 산 경험 덕분이지요. 너무 걱정들 마세요.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바로 수민이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수민이가 다른 노인들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 할아버지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녀석들. 분명히 다시 올 거야. 더 많은 놈들을 데리고.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다시 오더라도 제가 있으니까요. 노인정 안에 무겁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진우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민이는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차를 새로 끓여드리고 여전히 떨고 있는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순자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수민이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노인정에는 평소보다 일찍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모두가 진우와 그의 패거리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해했기 때문이다. 수민이는 마지막까지 남아 어수선한 노인정 내부를 정리하고 청소를 도왔다. 수민아, 너도 이제 그만 집에 가는 게 좋겠다. 너무 늦었구나,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은 끝까지 다 정리하고 갈게요. 마침내 노인정에는 수민이와 순자 할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말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노인정이 다시 조용해진 후 수민이는 용기를 내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낡은 지팡이를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수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수민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금 전에 무섭고 강인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았느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민이는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더욱 자세히 물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무술 같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찌 알았느냐? 아까 할머니의 움직임이 정말 멋있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 같았거든요. 수민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에 나는 무술 도장을 운영했었단다.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다.
수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수민이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술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란다. 내가 왜 무술을 배우고 싶은지부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수민이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할머니가 그 나쁜 사람들로부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요.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할머니는 수민이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수민이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함과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줄 수는 있겠구나.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수민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무술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다. 엄청난 인내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지. 그것들이 있어야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단다. 수민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방과 후에 내 집으로 오너라. 수민이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할머니, 그런데 예전에 어떤 무술을 가르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깊은 추억에 잠기는 듯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무술이었단다. 나의 스승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그 스승님은 또 그의 스승님에게서 배운 것이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비전이란다. 와, 정말 멋있어요. 그 무술의 이름은 뭐예요? 그것은 아직 내가 알 필요가 없단다. 먼저 기본부터 충실히 익혀야지.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민이는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특별한 훈련을 생각하며 마음이 한껏 들떴다. 한편 노인정에서 혼쭐이 나 쫓겨난 진우와 태식은 근처 공원 벤치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진우의 얼굴은 분노와 극심한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CX. 저 할망구가 대체 누구야? 어떻게 저런 실력을? 진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태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노인정에 계신 박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에 대해 좀 아시는 눈치던데요.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진우는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장 알아봐. 저 할망구가 누군지, 뭐 하던 인간인지 전부 다 알아내란 말이야. 태식은 곧바로 자리를 떴고 진우는 벤치에 홀로 남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이렇게 처참하게 망신을 당한 적이 없었기에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태였다. 진우는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순자 할머니에게 오늘 당한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자신이 이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자부하던 진우는 힘없는 늙은 할머니에게 당한 모욕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대들지 못했는데 나이든 할머니가 자신을 어린애 다루듯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자신의 권위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해야만 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이 나이든 할머니에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그 추한 모습을 자신의 부하들과 동네 노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대로는 절대로 못 넘어가. 진우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몇 시간 후 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진우에게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래서 그 할망구 정체는 알아냈어? 알아봤는데요. 그 할머니가 예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무술 사범이었대요. 순자 사범님이라고 불리셨는데 무려 국가대표 선수들도 직접 가르치셨다는 전설적인 분이랍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뭐? 국가대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이런 후진 시골 동네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데? 태식이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할머니가 10년 전쯤 갑자기 모든 도장을 다 접고 종적을 감추셨대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번뜩였다. 이거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무술 선생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 이름이 전국에 더 알려질 거라고. 더 많은 세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태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형님, 그래도 그 할머니는 정말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할 거야. 할머니 혼자서 우리 여럿을 어떻게 당해내겠어? 그렇게 진우는 순자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하려는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태식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님, 제 생각에는 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태식아, 너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 우리가 몇 명인데 할머니는 고작 한 명뿐이잖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수적 우세를 어떻게 이기겠어? 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강렬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우는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높은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난 후 진우는 자신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패거리들을 소집했다. 낡고 허름한 패창고에 모인 10명 남짓의 젊은이들은 모두 진우의 다음 명령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은 자욱한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마시다 만 맥주캔과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진우의 패거리들은 대부분 학교를 중퇴했거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에게 진우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동네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가 창고 중앙에 서서 입을 열었다. 이번 우리의 목표는 노인정에 있는 순자 할머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무술 선생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할머니를 확실하게 제압하면 우리 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패거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나이 드신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건 좀... 진우의 표정이 순간 험악하게 변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은 모르지. 날 아주 개망신시켰다고. 이건 우리 세력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진우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일을 부풀려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패거리들도 옆에 있던 태식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무술 도장을 운영했던 전설적인 사범이라는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요, 형님? 한 패거리 멤버가 물었다. 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면 할머니 한 명 상대하는 건 문제도 없을 거야. 게다가 이번에는 준비도 아주 철저히 할 거고, 그는 각자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단단히 챙겨오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할머니를 제압하고 말겠다는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결국 모두가 진우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노인정을 습격하기로 결정했다. 각자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준비하기로 하고 흩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을 창고 밖에서 숨죽여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수민이었다. 그녀는 진우와 태식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우연히 알게 되어 몰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수민이는 창고 외벽에 몸을 바짝 숨기고 안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이 순자 할머니를 다시 공격하려 한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듣자 그녀의 가슴은 공포로 철렁 내려앉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무기까지 준비한다니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크게 다치실 거야. 빨리 할머니께 알려드려야 해. 수민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모든 대화를 들은 후 수민이는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멀어져 순자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동네 골목길을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수민이는 놀란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에게 이 위험한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달려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소박하고 정갈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빛바랜 몇 장의 사진들이 할머니의 과거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듯했다. 수민이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자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수민이 아니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진우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패거리들을 잔뜩 데리고 노인정을 습격한대요. 수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놀랍게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수민이를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게 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불길한 기운을 보았지. 수민이는 할머니의 태연함에 오히려 더 놀랐다. 할머니, 그럼 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단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수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할머니는 노인정으로 가서 그 화가 잔뜩 난 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을 전부 상대하실 생각이세요? 그래. 하지만 혼자서는 아니란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수민이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무술 같은 건 전혀 모르는데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술의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굳건한 마음의 힘과 상대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간단한 자기 방어법 몇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그 진우라는 아이의 약점을 한번 찾아보거라. 할머니는 수민이를 집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고즈넉하게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수민이에게 기본적인 방어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렴. 수민이는 할머니의 지시를 진지하게 따랐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세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래, 아주 좋다. 이제 내 몸의 중심을 찾는 법을 배워보자.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라.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기본적인 방어 자세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요령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동시에 진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까지. 수민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기억하거라.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란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찾고 그 약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수민이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할머니, 그런데 진우가 내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저희가 정말 괜찮을까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100명이 몰려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단다. 수민이는 할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할머니,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몽둥이나 쇠 파이프 같은 무기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무기를 든 사람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란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된다. 훈련을 마친 후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내일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오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정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좋겠어, 할머니가 말했다.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제가 아침 일찍 가서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다. 수민이는 할머니의 조언대로 동네 사람들을 통해 진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고,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진우가 어린 시절 끔찍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하면 어린 진우와 그의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결국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진우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러한 깊은 상처가 진우를 지금과 같이 폭력적이고 삐뚤어진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수민이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할머니, 진우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네요. 수민이가 할머니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상처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그릇된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는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민이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이제 진우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그의 폭력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민이가 물었다. 때로는 강한 힘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단다. 할머니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노인정과 그곳의 노인들을 지켜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수민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결연한 발걸음으로 노인정을 향했다. 아침 일찍 도착한 노인정은 평소와 달리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수민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살피고 있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오늘 노인정에 오지 말라고 미리 연락을 해두었기 때문에 넓은 건물 안에는 할머니와 수민이 단둘뿐이었다. 노인정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라면 할머니들의 정겨운 수다 소리와 할아버지들의 바둑 두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숨막히는 고요함과도 같았다. 수민이는 간간히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아직 진우와 그의 패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 정말 괜찮을까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걱정 말 거라.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런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처럼 침착하기 그지없었다. 그 모습에 수민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멀리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함께 어지럽게 걸어오는 소리였다. 수민이의 심장이 공포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는 것 같아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단단히 잡았다.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기억하거라, 수민아. 아무리 무섭더라도 호흡을 깊게 하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된다. 수민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곧 노인정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10명이 훌쩍 넘어 보이는 젊은이들은 모두 손에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진우가 맨 앞에 서서 비웃는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쏘아보았다. 오늘은 순순히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할머니, 진우가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누가 도망친다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진우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들을 향해 손짓했다. 일단 저 계집애부터 잡아. 2명의 덩치 큰 청년이 수민이를 향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수민이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심한 두려움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번쩍였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며 매섭게 휘둘러졌고 수민이를 향해 다가오던 2 청년은 순식간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마치 마법처럼 할머니의 지팡이는 공기 중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젠장. 다 같이 한꺼번에 공격해. 패거리들이 함성을 지르며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들의 공격을 유연하게 피해 다녔다. 할머니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 움직임은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빠르고 날렵했다.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적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수민이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움직임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지팡이는 할머니 몸의 연장선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할머니의 몸놀림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러웠다.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휙휙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났고 그 정확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은 수십 년의 혹독한 수련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민이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비록 할머니의 나이는 많았지만 그 몸치대는 젊은이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패거리들은 점점 지쳐갔다. 10명이 넘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할머니 한 명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이미 겁을 먹고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이들도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단 한순간도 숨을 고르지 않고 계속해서 유려하게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었다. 지팡이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궤적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패거리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거나 도망쳤다. 마침내 진우와 그의 오른팔 태식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태식은 이미 겁에 질린 표정으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형님, 저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높은 자존심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번뜩이는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가만히 계시죠, 할머니. 아니면 정말 크게 다치실지도 모릅니다. 순자 할머니는 진우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바로 세워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리찍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그 칼을 내려놓거라. 칼을 든 사람은 결국 칼에 찔리는 법이란다.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이성을 잃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가볍게 몸을 틀어 진우의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지팡이로 진우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칼을 떨어뜨렸다. 둘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진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차분함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 할머니의 지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진우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결국 진우는 기력이 다해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는 지팡이 끝을 진우의 턱에 대고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제 끝이다.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마지막 순간 순자 할머니는 진우를 완전히 제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너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구나. 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거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 눈에서 모든 것이 보였단다. 아버지에게 매일 맞던 어린 시절의 너를 버리고 떠나간 어머니. 그 모든 아픈 상처가 너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었지. 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단 한 번도 그의 깊은 상처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진우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아무도 몰랐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절 버리고 떠났고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저를 때렸어요. 제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그런 진우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거칠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토록 깊고 아픈 상처를 간직한 사람이었다니. 노인정아는 갑자기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패거리들과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진우, 그리고 그들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순자 할머니와 놀란 표정의 수민이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진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 대신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구나. 진우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고 싶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들끓는 화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마. 모두가 할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태식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수민이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졌다. 하지만 가장 놀란 것은 진우 자신이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왜요? 할머니는 진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안에는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단다. 그리고 내 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때 노인정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 쓰러졌던 패거리 중 한 명이 몰래 일어나 손에 쥔 몽둥이로 순자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할머니. 뒤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진우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자 할머니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달려오는 패거리 멤버의 공격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았다. 날카로운 통증이 진우의 어깨를 깊숙이 관통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에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진우 자신도 자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가장 놀란 듯했다. 왜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공격하려던 패거리 멤버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수민이에게 진우의 상처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괜찮아요. 많이 깊지는 않아요. 진우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다. 할머니는 진우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보거라. 내 안에는 아직 이렇게 선한 마음이 남아있단다. 나를 지키기 위해 너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진우의 눈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아픈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너의 모습이란다. 그동안 분노와 상처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지. 태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아직 내 제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니?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내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지.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한 줄기 희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가르쳐 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 같다. 진우의 어깨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순자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길을 잃었던 것은 내 잘못만이 아니란다. 하지만 이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오롯이 내 자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수민이도 옆에서 진우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다. 수민이는 진우를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지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배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배워요. 태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형과도 같았던 진우가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태식아, 너도 함께하지 않겠느냐?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인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세 젊은이와 한 할머니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6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동네 노인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예전에 낡고 쓸쓸했던 공간은 이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 되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노인정 바깥에는 아담하고 예쁜 정원이 조성되었다. 진우와 태식이 직접 땅을 파고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꾼 정원이었다.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벽에는 동네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으며 노인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진우의 변화였다. 예전에 폭력적이고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노인정을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노인정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살뜰히 돕고 동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진우는 노인정 앞마당에서 수민이와 함께 동네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무술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진우의 세심한 지도에 즐겁게 따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호흡을 깊게 하고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 목소리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진우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분노 대신 평온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노인정 입구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없이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진우가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인 후 잠시 쉬는 시간을 주고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구나. 진우의 얼굴에 부끄러운 듯한 미소가 번졌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6달 동안 진우는 순자 할머니의 세심한 지도 아래 무술을 배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무술의 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격한 감정을 다스리는 법, 과거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도 함께 배웠다. 진우의 내면에는 예전의 들끓던 분노 대신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태식 또한 많이 변했다. 처음에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순자 할머니의 깊은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동네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수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정을 찾아 할머니와 진우, 태식을 도왔다.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마치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은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진우가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오늘은 저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주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구나. 너에게 비로소 지팡이 기술을 가르쳐주마. 진우의 눈이 놀라움과 기대로 반짝였다. 정말요? 할머니의 그 신묘한 지팡이 기술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가 그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팡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장이자 영혼의 반영이란다. 그날 저녁, 노인정이 다시 조용해진 후 순자 할머니는 진우에게 특별한 지팡이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할머니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받아들였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지팡이는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저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연장선이란다. 할머니가 진우에게 자신의 오래된 지팡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받아들고 그 무게와 균형을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느껴지느냐? 지팡이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단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지팡이가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훈련이 끝난 후 할머니와 진우는 노인정 뒤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저 같은 놈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던 건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내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란다. 내가 가진 강인한 힘과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선한 마음을 말이다. 진우는 벅찬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단다. 그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다. 예전에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어리석고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후회는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변화해야만 하지. 너는 그 어려운 변화를 보기 좋게 일구어냈단다.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진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진우는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 이야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받은 기억들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었다. 내일부터는 더 높은 단계의 수련을 시작할 것이다.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성장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우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받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밤이 깊어지고 진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더없이 진지해졌고 손에 쥔 지팡이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자주색 두루마리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쳐 벽에 걸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무술 문파의 비밀스러운 지도와 함께 마지막 지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곧 온다. 이제야 비로소 뒤를 이을 사람을 찾았으니.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근심과 한 줄기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다. 진우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닌 세상에서 잊혀진 오래된 무술 문파의 다음 계승자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시련에 맞서게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지팡이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푸른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새로운 이야기의 장엄한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두루마리에 적힌 오래된 예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어둠이 세상을 뒤덮을 때 상처받은 영혼이 빛을 되찾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예언이 바로 진우를 가리키는 것임을 순자 할머니는 이제 확신했다. 노인정에서의 작은 싸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이제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진우, 태식, 그리고 수민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거대한 어둠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지팡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할머니의 입가에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졌다.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노인정에 도착했다. 그녀는 공간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특별한 수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진우에게 자신이 속한 문파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진우와 태식 그리고 수민이가 차례로 노인정에 도착했다. 세 사람 모두 할머니를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뭘 배울 건가요, 할머니? 수민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란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진우와 태식, 수민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전에 없던 진지함에 세 사람 모두 긴장감을 느꼈다. 할머니는 그들을 노인정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벽에 걸린 커다란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태식이 두루마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우리 문파의 유구한 역사란다. 청명파라고 하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무술과 철학을 담고 있는 신성한 문파지. 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무술이 그냥 평범한 무술이 아니었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진 문파란다. 세상에. 균형이여. 수민이가 놀라서 되물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단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절망을 먹고 자라나지. 청명파는 바로 그 어둠과 맞서 싸우는 지킴이들의 모임이란다. 세 사람 모두 할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그동안 배우던 무술이 실은 이토록 신비롭고 거대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곧 아주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란다. 어둠의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너희 셋은 내가 선택한 다음 세대의 지킴이들이란다. 진우, 태식, 수민이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들에게 이토록 중요하고 무거운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희가 정말 그런 엄청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태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따뜻하고 믿음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미 첫 번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단다. 진우는 자신의 깊은 분노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지. 태식은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 자신의 올바른 판단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 수민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 청명파의 세 가지 핵심 가치란다. 극복, 자립, 그리고 용기. 세 사람은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들이 이미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앞으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너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할머니, 저희를 이토록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할머니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태식과 수민이도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 옆에 나란히 섰다. 세 사람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뜨거운 용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새로운 지킴이들의 이야기가 장엄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직 어둠의 세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무시무시한 시험을 맞이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노인정에서 시작된 작고 소중한 인연이 이제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는 위대한 임무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진우, 태식, 수민이,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